보시면 사고력 수학을 묻고 팡세가 답해요라고 했을 때 사고력 수학을 왜 해야 하나요? 이거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낯선 문제를 접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 방법을 아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목적이 있고요. 정석적인 한 가지 풀이법만 알고 있으면 중등 이후에 응용 문제에 대한 해결력이 조금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이 꼭 해야 된다, 꼭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판단은 어머님들이 결정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어머님들은 사고력 수학으로 이제 만약에 좋은 기운을 받으셨다면, 좋은 결과를 받으셨다면 다 이거 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사고력 수학으로 인해 별로 수학에 플러스 되는 게 없었다 싶으면 아무래도 해결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고력 수학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머님들이 아이에 대한 판단이나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수라는 것도 솔직히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수학을 유아 시절에 수학을 접했을 때 교과나 연산으로만 먼저 막 같이 했을 경우에는 사고력이 좀 더 훨씬 재미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도 교과가 연산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사고력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아이들이 우선 수학을 재미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고력 수학은 꼭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나요? 라고 문제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에 영재교육원을 가기 위해 공부하는 교재이기도 했고,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막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력 수학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잘하는 아이든 조금 수학이 뛰어난 아이든 아니면 조금 수학을 힘들어하는 아이든 다 사고력 수학을 한 번씩 겪어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겪어보면서 그 사고력 수학이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선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사고력 수학에 학습했을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나요? 라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주는 게 중요하고요. 기다려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꼭 뭔가 시간을 체크해서 이걸 꼭 오늘 끝내야 돼,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학원에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 오늘은 이거 진도까지 나가야 되니까 혹시나 힘들 수 있고, 아니면 꼭 이거는 오늘 풀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지만, 엄마표를 하면서는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여기를 생각해 보세요라는 식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아이가 바로 막 엄청 잘해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껑충 뛰어오르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서 사고력 수학에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또 입장해 주고 계셔가지고 그러면 구성 및 특징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1일 소주제가 있고요. 보통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 2, 3, 4, 5일차가 있는데 1, 2일차만 좀 잘 풀고 나머지 1차를 좀 어려워한다 그러면 단계를 조금 낮춰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한 3, 4일차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다. 5일차는 조금 어려워하지만 그 3, 4일차까지는 우리 아이가 반 이상은 어느 정도 소화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단계로 해주시면 되고요. 5일차까지 너무 수월하게 푼다 라고 하면 단계를 솔직히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1, 2, 3, 4권에 대해서 다 그런지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패턴은 되게 잘하는데 퍼즐이 조금 약하고 유추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카운팅이 너무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단계로 가주시면 좋고요. 단계를 모두 다 올릴 경우에는 모든 영역에서 다 괜찮은지를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별 확인 학습 같은 경우에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5일차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문제인데 보통 3일차나 4일차나 5일차를 조금씩 나누어서 확인 학습에 넣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월간 마무리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4주차까지 진행하고 나서 뒤에 마무리 평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무리 평가로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5일차까지 풀었을 때 5개의 테스트를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조금 힘들었는지 괜찮았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첫 번째 주차 보시면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아이들의 나이나 아이들의 어느 정도 뭐 책 읽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저는 만약에 그림이 나오거나 어떤 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보통 유아 조금 어린 문제집에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펭귄. 왜냐면 한글 혹시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보고 조금 체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나 이 물건에 대해서 이름을 정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얘는 선생님 펭귄이라고 할 거야. 얘는 개구리, 얘는 코끼리, 얘는 바위라고 할 거예요. 아이들이 관심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혹시 모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6세, 7세, 뭐 초등학생 아이들은 조금 덜 하겠지만 6세, 7세인데 만약에 이 교재를 풀었을 때 이게 어떤 그림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게 야구공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단어에 대해서 명명해 주시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동물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동물이 아닌 것을 먼저 이렇게 제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리가 4개라고 했으면 얘는 다리가 몇 개지? 다리가 몇 개지?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회색입니다 라고 했을 때 3개 중에 회색인 걸 이렇게 동그라미 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얘가 당근이고 얘가 사과이고 얘는 기린이고 얘는 포도야 라는 걸 아이와 이야기를 먼저 나누시고 굳이 적지 않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과일은 당근하고 기린은 과일이 아니니까 우선 이렇게 X표를 치고 빨간색으로 된 건 사과니까 이렇게 사과라고 그리고 사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일차도 어려워한다면 그거는 그 단계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차갑게 먹습니다. 뭐 이런 내용 있죠. 그럼 차갑게 먹는 이거는 뭐라고 할까? 뭐 빵이라고 해도 되고 피자라고 해도 되고 뭐 이런 거를 좀 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림을 봤을 때. 왜냐면 아이의 의견에서는 이게 다른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타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3글자입니다. 타는 거라고 했으니까 닭은 우리가 타지 않죠. 그리고 하늘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지워지고 얘가 되겠네요. 3글자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비행기 이렇게 뭐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일차로 한번 볼게요. 공통점 찾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각각 못 붙이더라도 얘는 뭐 그냥 자기들이 저는 얘를 참새라고 붙이고 얘를 뭐라 붙일까? 까치?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얘는 비행기? 뭐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3개의 공통점은 뭐야? 공통점이라는 단어를 혹시 모르면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아,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뭐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공통점, 비슷해 보이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만약에 뭐 네모 모양입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고 똑같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동그라미 아니면 이쪽을 먼저 보는 거죠. 화장실에 있는 물건입니다. 라고 했을 때 화장실에 있는 물건이 여기에서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대로 해주셔도 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진행해 주셔도 되고 그럼 공 모양입니다. 그럼 이렇게 공 모양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2일차까지는 별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나머지와 다른 것 이렇게 봤을 때 나머지와 다른 것 뭐 이거는 다른 그림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한 개를 골라 X표 하세요라고 나와 있을 때 식빵하고 초콜릿하고 칫솔하고 바나나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칫솔은 먹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자 얘도 모자인데 얘는 아니라는 전화기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봤을 때 개구리, 뭐 호랑이, 참새, 신발 3개는 동물이지만 아이고 안 보이네요. 동물이지만 신발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이름을 붙여보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 뭐
다 이렇게 봤을 때는 5번 같은 경우에 얘는 국자라고 하고 얘는 뭐 숟가락, 젓가락, 연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은 나머지가 어울리지 않는 것은 뭐 연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4일차 같은 경우에는 3일차까지는 무엇을 골라내거나 어떤 것을 그냥 뭐 찍는다거나 아니면 연결한다거나 그렇게 하나를 골라내면 되는데 이제 연상을 해서 어떤 그림을 찾아서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다 과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넷 중에 과일을 골라야겠죠. 아, 그럼 얘는 사과고 얘는 포도인데 넷 중에 어떤 게 얘는 오이고 우유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건 귤을 뭐 생각해 보는 걸로. 그다음 1번 그림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다 날개 펜이 있는 거죠. 이 펜이 있는 것을 찾아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아이들이 혹시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선택했는지를 한번 저는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나서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면 좀 같이 찾아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더 좋고요. 사고력 수학을 하면서 가장 그런 것들은 아이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되게 얼토당토 않은 답을 이야기하지만 그 나름 아이가 사고를 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고 아, 왜 그렇게 사고를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아이들의 호감이나 막 소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3번도 풀어볼게요. 그럼 얘 이름은 뭐라고 해? 그럼 뭐 실로폰이요. 모르는 학생들은 알려주시면 되고요. 한번 뭐 사진을 찾아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얘도 하모니카. 그럼 이 넷 중에 뭐가 이거 어울릴까라고 했을 때는 뭐 얘는 음악이고 얘네들은 체육이고 얘는 미술 같아라고 했을 때 이렇게 왜냐하면 과목을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걸 혹시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봤을 때는 엄청 되게 당연한 것들을 아이들은 혹시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다독여 가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추의 공통점. 그럼 단추를 보면 우선은 애들이 가장 봐야 잘 못 찾는다라고 싶었을 때는 이야기해 줄 게 있어요. 색, 그리고 모양, 그리고 구멍 수. 이거 세 개를 꼭 생각해 보게끔 속성에서는 꼭 알려주시면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알려주지 마시고 아이가 막혔던 부분이 생겼을 때 알려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아이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아, 색깔이 다 다른가? 모양이 다 다른가? 구멍의 수가 다 뭐 이렇게 같은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셋 중에서 아, 동그라미 모양으로 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색깔이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 세 가지를 꼭 염두해 주시면 좋아요. 속성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일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학습도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4일차 내용이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5일차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통 확인학습은 3, 4, 5일차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셔서 했기 때문에 1, 2, 3일차에서 혹시 부족하다 싶으시면 지금 이 단계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아래 단계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2주차 보시면 우즐 카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즐 카드에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분류 기준이 있고요. 분류를 어떻게 두 개로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나눴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저는 번호를 써서 다르게도 혹시 나눠볼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활동을 꼭 더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분류로 한번 나눠보는 것도 괜찮겠죠. 움직이는 것과 뭐 동물인 것과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색깔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도 나눠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서 이 기준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렇죠. 지금 살아있는 생물과 살아있지 않은 생물, 무생물과 생물 이런 얘기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건 다 무생물이긴 한데 이건 어떻게 쓸까라고 했을 때 얘는 냉장고고 세탁기고 TV고 선풍기고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얘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걸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이쪽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 적을 때 그냥 대충 글씨 쓰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충 만약에 뭐 이거 동물 아닌 것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 넷 중에 한 문장 정도는 꼭 문장으로 적을 수 있게끔 한 번씩은 훈련시켜 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머님들이 막 3학년, 4학년 됐을 때 우리 아이가 서술형을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이미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것은 그냥 너 편한 대로 다 해보고 나서 지금 당장 3학년이 됐을 때 무언가 또 적으면서 시키려고 하면 그게 조금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기 싫어하는 학생들이더라도 4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이쁘게 적을 수 있도록 꼭 정확하게 모범 답안을 적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시험 볼 때도 그렇게 좀 적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은 것처럼 말로 다 끝내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말로 끝내려고 하고 엄마 보고 좀 적으라고 막 시키는 아이들도 이 중에서 만약에 4문제 중에서 말로 다 풀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적기 싫어해요. 그러면 2문제는 엄마가 적고 2문제는 너희가 적어라는 거로 약간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점점 양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일차 보시면 공통점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회사에서 우질 카드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총 16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올릴게요. 네.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좀 지금 비쳐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똑같아요. 16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카드 뭐 만들기도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모양 부분이 있고요. 모양이 이렇게 곡선으로 된 거와 직선으로 된 거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구멍수가 2개인 것과 1개인 것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거 아마 지금 쇼핑몰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냥 활동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니면 이게 16장씩 2세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한 세트씩 나눠 가졌을 때 아이들과 해볼 수 있는 활동은 이거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뭐 똑같은 속성을 연결고리로 나는 구멍이 2개인 걸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저는 색깔이 같은 걸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구멍이 같은 걸 연결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활용을 많이 해보시면 꼭 우질 카드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그냥 회사 내용이라서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회사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속성 카드로 가지고 진행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점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로 그냥 해보기보다는 그냥 뭐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트럼프 카드는 너무 이제 양이 많으니까 1부터 뭐 K, Q, 뭐 J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1, 2, 3, 4, 5 정도까지만 해서 20장 정도로만 이어서 뭐 연결고리를 만들어 본다든지 공통점을 똑같이 찾아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트럼프 말고도 요즘 보드게임에 이런 카드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충분히 좀 놀아주시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통점을 찾는 거고요. 모양에 따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색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색을 가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모양, 그 다음에 구멍의 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색깔 부분하고 모양 부분하고 구멍의 수 이렇게 부분 보시면 얘는 지금 세 개가 다 구멍의 수도 다르고요. 색깔도 다르고요. 모양이 같죠. 구분선으로 된 모양이 같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얘는 구멍이 다 두 개인 게 똑같고 얘는 파란색인 게 똑같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P34 혹시 뭐 진행하고 계시면서 혹시 아이가 너무 어려워한다거나 그런 부분 있으시면 진행하는 도중에도 채팅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음소거 해제하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P1, 2 정도는 아이들과 진행하고 있는데 3, 4는 저도 그냥 보면서 지금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혹시 아이가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지금 18일 날 평생 B단계까지 공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만약에 더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그때 구입하셔가지고 아이들과 푸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17일 날에 수라방도 오전에 진행하는데 그때도 아마 팡세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거라서 지금 한번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뭐 수라방 할 때나 아니면 뭐 공부할 때도 그런 내용들 좀 반영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일차도 우줄카드로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공통점을 찾아 모은 것이고 잘못 들어간 걸 X표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다 구멍이 두 개인데 얘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를 제외하는 거죠. 뭐 이 카드 할 때도 똑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제가 이렇게 4개를 했으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 중에서 하나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얘를 고르면 되겠죠. 색깔이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엄마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고 아이들 보고 나중에 우주카드가 뭐 괜찮거나 여러 카드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게끔 시키시는 것도 괜찮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구멍이 두 개, 뭐 한 개, 뭐 한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색깔만 하나가 다르죠. 이렇게. 그러면 뭐가 다른지 색깔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3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나머지는 파란색이고 여기 세 개는 빨간색이고요. 그럼 색깔은 우선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보니까 모양도 얘는 지금 직선 모양이 3개 있고 구분선 모양이 2개 있으니까 모양도 하나가 일치되지 않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한 건 구멍의 수죠. 구멍의 수는 얘는 1개, 2개, 1개, 1개, 1개니까 그럼 얘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아이들에게는 무선적으로는 그냥 문제를 풀게끔 시켜요. 뭐 문제를 풀게끔 시키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걸 모른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풀었는데도 뭔가 찍어서 풀었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해줄 때는 아이가 접근하기 쉽게끔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식으로 색은 아니었어, 모양도 아니었어, 구멍의 수는 맞았네, 그래서 구멍의 수가 다른 걸 하나 X표 쳤어. 아이가 직접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쓰면서 하진 않겠지만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적을 때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아이들이 나중에 그럼 한번 엄마가 풀었던 방식 한번 따라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줄카드 6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빈 곳에 분류한 기준을 써 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긴 구멍이 2개이고 여기는 구멍이 1개입니다 라고 했죠. 왜냐하면 색깔은 3개씩 똑같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여기에는 직선으로 된 모양입니다. 라고 고등선으로 된 모양입니다. 얘는 구분선으로 된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얘기를 해보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무언가 구분선으로 된 모양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여기 4일차도 마찬가지로 여기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구분선으로 된 모양입니다. 고든선으로 된 모양입니다. 그럼 여기는 색깔이 다른 거네요. 파란색으로 된 모양입니다. 빨간색으로 된 모양입니다. 그럼 여기는 구멍의 수가 하나입니다. 구멍의 수가 2개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 우줄 카드라고 나와 있어서 5일차 한번 볼게요. 5일차 좀 까다로우니까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빈 곳에 알맞은 곳을 써 넣으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마지막 부분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네모하고 별표가 있고요. 그런데 동그라미가 됐고요.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하고 별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동그라미 네모가 맞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동그라미가 맞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얘네들이 짝꿍이 맞고 얘네들이 짝꿍이 맞는다라고 하고 하나는 세로 하나는 가로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시면 얘는 이쪽으로 가면 작아지는 거죠. 하지만 옆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는 기역이 들어가겠죠? 선으로 봤을 땐. 그럼 여기는 당연히 구분 모양이 들어가니까 니은이 들어갈 수 있겠죠. 기역과 니은 중에 어느 것이 들어가는지를 그냥 직관적으로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물어보기에는 아직 P단계에서는 지금은 느낌은 맞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2일차 뭐 쭉 봤을 때 5일차까지 봤을 때 느낌은 혹시나 조금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거 이 셋 중에 어떤 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있으면 말해 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느낌적으로 얘는 기억일 것 같아 뭐 니은일 것 같아 라고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선으로 구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뭐 얘도 선으로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여기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다 같은 부류하고 여기도 다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긴 다 빨간색이고 뭔가 있으면 여긴 빨간색이니까 색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기억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무언가 규칙을 찾으시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여기는 이쪽은 3번에 이쪽은 다 별이 있네 이쪽은 다 별이 없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의 정답이 그냥 뭐 다르게 설명을 하더라도 맞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학습도 마찬가지로 우주카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추리 볼게요. 관계 있는 물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이들은 이게 어떤 물건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다 써있죠. 손, 장갑, 발. 발에는 양말을 신는 거예요.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고 당근을 먹는 대표적인 동물은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적어보시고 만약에 다른 게 있다면 저는 토끼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뭐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근을 먹는 동물이라면 저는 그냥 다 맞게 할 것 같아요. 그 만약에 되게 엄마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런 동물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저는 찾아보면서 이 동물이 당근을 먹나 안 먹나 이런 걸 이야기해보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적인 부분이나 막 공룡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아이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엄청 잘하는 분야들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몰랐던 부분을 선생님 말이 무조건 맞아 라기보다는 요즘 그냥 검색해보면 거의 나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검색해보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 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늘은 비행기, 바다는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뭐 배일 수도 있고 저는 뭐 요트일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무슨 보트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무언가 물건이라고 하면 저는 다 맞게끔 해주실 것 같아요.
그다음 냄비는 부엌에 있고 비누는 뭐 화장실에 있다거나 아니면 비누 있는 것도 뭐 집에서 봤을 때는 비누가 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집에서 봤을 때는 비누가 어느 곳에 있어. 하지만 보통은 사람들이 화장실에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라고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집 기준으로 봤을 때 집이 꼭 비누가 화장실에만 있는 거 아니고 뭐 싱크대에도 혹시 있으실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집만 있는 거 말고 다른 집에도 모든 집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딜까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욕실이라고 쓰는 것도 뭐 당연히 맞겠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아리는 닭이 되는 거 뭐 이거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거니까 틀리지 않을 것 같고 경찰은 어디에 있을까? 선생님은 학교에 있는데 경찰은 뭐 경찰서에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옷장에 옷이 있고 책장에는 책이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 있는 것을 보시면 얘는 관계 있는 것끼리 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는 1일차, 2일차는 너무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아도 이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두 개를 뭐 합해서 어떤 모양이 된다거나 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반으로 접으면 똑같아져요. 반으로 접으면 똑같아져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뭐 오른쪽으로 뒤집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용어 지금 모르더라도 그냥 반으로 접으면 똑같아요. 아니면 미술 시간에 했던 데칼코마니 그게 뭐 기억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하지만 어머님들이 이제 뭔가 엄마샘분들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걸 뒤집기라고 해. 뭐 대칭이라고 해. 뭐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돼요. 근데 아이가 굳이 꼭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하나가 됐고 여기가 두 개가 됐으면 하나 두 개가 된 걸 찾아볼까? 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여기는 저는 이걸 뭐 반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뭐 교재나 이런 답에서는. 근데 얘네들이 합했을 때 하나로 똑같이 다 색칠된 부분이 뭘까라고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해요. 아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반전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이게 이쪽으로 해서 반전이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그림을 겹쳤을 때 그림 하나로 완성되는 게 어때? 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또 체크할 수 있겠죠. 색깔은 다르고 모양은 같은 거. 뭐 반쪽 이렇게 다 이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가 이제 깊은 것 얘는 두 번째인데요. 점점 얘는 개수가 쪼개진 거고 얘는 개수가 쪼개진 걸 찾아보라는 거죠. 개수 쪼개진 건 니은이 되겠고요. 얘는 색깔이 다르고 반으로 접으면 똑같아지는 거죠. 색깔이 다르고 반으로 접으면 똑같아지는 걸 얘는 기억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두 개를 겹쳤을 때 그림 하나로 완성되는 거. 니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림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림이 작아졌어요. 그리고 그림이 돌아갔어요. 색깔은 똑같아요. 보통 색깔, 크기, 방향 요걸 세 개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아이가 그냥 못 풀었어요. 그러면 색깔은 같니? 라고 물어보시고 크기는 같아? 아니면 방향이 같니? 이런 식으로 발문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저는 보통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주지는 보통 않고요.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힌트를 주는 거죠. 기준으로 생각할 만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색이 달라지고 개수가 달라지고 크기는 어때? 뭐 방향은 어때? 라고 생각했을 때 우선 얘는 개수가 가장 크죠. 하나에서 두 개로 바뀌었고 색깔이 달라졌어.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 중에는 니은이겠지 라고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트릭스라는 용어를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나서 뭐 덧셈 매트릭스 뭐 이런 거 있죠. 2, 3 있고 1 있으면 여기 칸 채우는 거 2 있으면 얘랑 만나면 돼 라는 거를 아이들은 너무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있는 부분은 다 동그라미야 라고 했을 때 다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다 색칠해야 돼 라고 하고 다 색칠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조건 하나만 가지고 2 곱하기 2가 너무 힘들다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1 이런 거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매트릭스 어려워하시면 아이들이. 그럼 여기에도 여기는 색깔이 되어 있고 똑같이 하면 얘는 오각형인데 여기 안에가 색칠이 되어 있어야겠다라는 거 이 중에서 뭘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얘는 니은이 되는 거고요.
첫째 줄하고 둘째 줄하고 모양이 달라. 그럼 첫째 줄엔 오각형이고 둘째 줄엔 육각형이겠지. 그럼 기억하고 디귿이 될 거고, 기억하고 디귿 중에서 위에 줄과 비슷한 걸 찾으면 디귿이 될 거고요. 여긴 기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 1번만 풀어볼게요. 1번. 여기는 색깔이 칠해졌어요. 그럼 색깔이 칠해진 거고요. 아이들이 좀 쉬워해요. 그럼 전 이거 가리고 그냥 그리게끔 시킬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해보라고 하고. 그럼 여기가 작아져요. 그럼 작은 네모고 여긴 작은 네모 색칠이야. 그러고 나서 기호를 적어보는 방법도 이제 다양하죠. 엄마표로 하시면서의 장점은 우리 아이에 맞춰서 문제를 약간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으면 이걸 가려서 그려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 니은, 디귿을 골라서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뭐 반전이라고 하지만 반으로 접었을 때 똑같다라는 거고, 얘는 점점 작아지는 거고, 얘는 색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색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뭐 그렇게 차이 안 나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인학습 하시고 4주차로 넘어갈게요. 4주차는 우선 뭐 연산을 빙자한 뭐 규칙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빨간색은 1을 더하는 거고 파란색은 1을 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얘는 2를 더하는 거고 3을 빼는 거야 라고 하면 여기 위에 힘들어 할 때 저런 적어주시면 돼요. 더하기 2, 더하기 2 틀렸을 때 빼기 3, 더하기 2, 빼기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뭐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그냥 수를 가지고 조금 잘 노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얘를 먼저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먼저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1을 더하고 2개 이렇게 좀 더 길어지는 거는 2를 더해 4를 더하고 2를 빼 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규칙을 찾는 거죠. 규칙을 찾는 거예요. 아, 빨간색 화살표는 2가 더해지는 것 같아. 파란색 화살표는 1이 빠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유아에서는 솔직히 규칙 찾기가 더하기 빼기 위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를 잘 생각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고학년이 올라갔을 때는 곱하기가 되던지 아니면 어떤 수랑 어떤 수랑 더했을 때 두 수가 만약에 두 수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들어갈 건 뭘까? 뭐라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두 수의 합이 10인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규칙 찾기인데 유아일 때는 전 거의 다 덧셈 뺄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를 어려워해요. 모르겠어요. 덧셈을 아직 못했는데 필을 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는 수백판 이용하시면 돼요. 수백판 가지고 제가 수백판 지금 다른 데 있어가지고 수백판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1, 2, 3, 4, 5만 적을게요. 6까지는 적어야겠네. 6까지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에 1에서 놨어요. 그럼 한 칸 이동하는 게 2지 라고 이렇게 뭐 레고라든지 아무거나 뭐 쌓기나무라든지 아무 칩이나 상관없어요. 게임 칩 가지고. 그러면 5에 놨을 때 여기 6으로 가는 거네. 그럼 3으로 갔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럼 한 칸, 두 칸 하면 5 이렇게 적을 수 있게끔. 덧셈 아직 안 되는 힘들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3씩 더하는 거네요. 얘는 빼기 2 하는 거. 그럼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덧셈을 못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냥 수를 가지고 놀고 여기는 비워놨다가 나중에 다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쭉 여기도 별표, 세모 이렇게 있죠. 더하기고 여기 빼기 3이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살표 규칙은요. 이제는 덧셈이 아니라 규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모든 영역이 다 동일할 수 없잖아요. 연산도 잘하고 연산도 딱 7세고 딱 도형도 7세고 사고력도 딱 7세고 뭐 문제 해결도 딱 7세인 아이들은 흔치 않아요. 연산은 엄청 앞서 나가 있는데 도형은 엄청 뒤서 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뭐 기본치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연산이 너무 느린데 사고력은 너무 잘해요. 그럼 2일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얘만 비워놨다가 3일차나 다른 1차 먼저 하고 나서 2일차로 해보시고, 이렇게 꾸역꾸역이라도 하는 게 낫겠나? 그건 어머님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요. 수백 판을 가지고 아이가 그냥 스스로라도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좋은 건데, 혹시나 이렇게 그냥 알려주면서 푸는 게 도움이 될까라고 싶으시면 그냥 과감히 놔두셨다가 나중에 이 책 끝나실 때 한 번 더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럼 얘는 색칠을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되죠. 이런 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얘는 색칠도 하고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럼 커지고 색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색칠한 칸이 이쪽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그럼 아래쪽인 거죠. 이렇게 밑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디로 이동해야 될까라고 아이와 이야기 먼저 나누신 다음에 접근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군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네. 아래쪽이 아니라. 제가 지금 뭔가 실수한 것 같아서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규칙을 찾았을 때 얘네 둘이 합쳐지면 같아지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걸 뭐 굳이 반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알려주시면 되고, 굳이 반전이라고 지금 몰라도 되겠다 싶으시면 그냥 두시면 되고. 그럼 얘를 돌린 거예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저는 또 무언가 그냥 그림을 그리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 부분은 없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없게끔 하려면 이렇게 돌려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이 화살표 부분을 돌리게끔 하면 이쪽으로 돌려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화살표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다 눈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종이 던져줬을 때 종이로 아이가 풀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면 직접 돌려본다거나. 근데 직접 돌려보는 거 힘들 수도 있고 아이가 혹시 만약에 뭐 틀릴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림이 되는지, 동그라미가 얘는 사라진 거죠. 뭐가 규칙이 있는지 이 아이에게 나눠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양 합치기도, 모양 합치기는 플라토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합쳤을 때 알맞게 색칠해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모양이 나왔어 라고 하면 얘 1, 2, 3, 4번이라고 저는 보통 쓰거든요. 그러면 1, 3하고 3, 4하고 봤을 때 겹친 부분 3만 색칠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 경우에는 지금 1, 2, 3, 4, 1, 2, 3, 4, 1. 그럼 얘는 2, 4고 얘는 1, 4인데 겹쳐진 1, 2, 4가 다 색칠되어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알려주지 마시고 그냥 문제 풀게끔 하시고 아이들이 틀리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평가도 이렇게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호 유추 관련된 거 해봤고요. 안녕하세요. 이제 4권 진행할게요. 다 자리에 오셨겠죠? 4권은 카운팅 부분이고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어릴 때부터 조금 많이 해봐야 좀,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나오는 내용이라서 어릴 때부터 이게 어렵지 않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늦어져서 늦게 들어왔는데 혹시 다시 보기 같은 건 당장은 아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영상팀이 작업을 해서 올리기는 하는데 그게 다 뭐 바로 막 일주일, 2주일 내에 올라가지는 않고요. 거의 보통 한 달에서 2달 사이 안에는 올라가기는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내용 같은 것도 제가 교재 적은 내용들 좀 토대로 후기는 저도 올릴 예정이라서 그거 보시다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4, 5도 한번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카운팅은 그래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초등학생 이제 좀 우리 아이 수학 좀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아이 좀 수학 좀 더 키워봐야겠어 라고 했을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경시대회나 뭐 영재원이나 이런 데 봤을 때 경우의 수를 약간 문제 집착력이라고 하죠. 문제 집착력을 가져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를 풀 때 우리가 보통 뭐 클리어 파일에 하세요라고 뭐 이런 거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길 그리기라고 했을 때 이게 혹시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이는 색연필로 하고 싶은데. 그럼 저는 그냥 L자 파일 있죠. L자 파일을 이렇게 그냥 올려 놓으시고 사인펜으로 그냥 이렇게 하게끔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1번. 그럼 한 가지. 얘는 2번. 3번.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빼고 나서 그럼 이거 보고 여기는 그럼 3가지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해도 되는데 아이가 다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연필로 하는 애들은 그냥 하라고 하는데 혹시 펜이나 색연필로 했을 경우에는 혹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렇게 완전 이게 무슨 파일인가 싶은 같은 것도 있고요. 약간 불투명한 걸로 하셔도 되는데 그건 좀 잘 안 보이기도 해서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아니면 OH 필름으로 얹으셔도 되고 그래서 조금 하셔서 풀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일차, 2일차 같은 경우에 아이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뭐 3일차, 4일차까지 시키고 1, 2일차도 어려워하면 밑에 단계로 내려가시는 게 좋고요. 3, 4일차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럼 단계 올리시면 되고요. 근데 카운팅까지 5일차까지 완벽하고 엄청 잘한다 라고 하면 전 단계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카운팅을 잘하는데 다른 영역을 못한다라는 학생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카운팅을 잘하면 웬만한 사고력 문제는 잘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되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잘해요 라고 해도 경우의 수는 많이 틀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만 너무 보지 마시고 이 문제 되게 잘 푸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왜 틀리지? 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문제는요. 만약에 뭐 한 5가지의 관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관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연산 같은 경우에 한 2개 정도만 관문이 있으면 맞고 틀리고가 되게 명확한 거예요. 기초 연산 같은 경우에는. 교과 같은 경우에도 3번째, 4번째가 되지만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풀다가 여기서 하나 막혀서 일로 풀어도 틀릴 수 있는 거고 5개 중에서 하나만 틀려도 틀릴 수 있는 게 경우의 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되게 꼼꼼하게 잘 풀었음에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P는 그렇게 어렵진 않긴 해요. 특히 1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길까지 모두 그려보세요. 애들이 이거 너무 쉬워서 그리기 싫어요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그래도 한 번씩 그려보게끔 하고 4라고 쓰게끔 저는 보통 시키거든요. 이렇게 하고 아니면 개수 이렇게 1, 2, 3 이렇게 시키셔도 돼요. 1, 2, 3, 4, 5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하나, 둘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경우를 적어주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원래 적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1일차 때부터 한번 적게끔 시키는 거고요. 말로라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그냥 개수 세보면 되겠죠? 2일차 길의 가지수도 얘 4가지 이렇게 세보고 얘도 그냥 3가지 이렇게 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요, 길이 되게 꾸부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얘는 몇 가지인가 했을 때 결국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결국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2가지가 될 거고요. 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개수를 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은 얘를 직접 그냥 다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어려워해요, 아이들이. 그럼 저는 이렇게 번호를 쓰죠. 번호를 써서
여기 1, 2번 중에 하나 갈 거야. 그럼 나 1번 갈 거야. 1번 갈 거야. 1번에서 어디로 갈 거야? 3번. 1번에서 4번. 1번에서 5번. 이렇게. 뭔가 규칙적으로 적을 수 있게끔 시켜주세요. 가장 1번과 2번이 기준이 맨 처음에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얘가 된다는 거. 그럼 2번으로 갔어. 그 다음 어디로 갈 거야? 3번. 2번으로 갔고 4번. 2번으로 갔고 5번.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경우 1번 하나 정했어요. 그 다음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이에요. 2번으로 가고 나면 3번으로 갈 수 있고 2번으로 가고 나면 4번으로 갈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개수를 정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1번, 2번, 3번, 뭐 4번, 5번, 6번. 제가 이렇게 다 적어드리는 이유는 아이가 틀렸을 때 이렇게 사용해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맞았는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겠죠. 그럼 2번, 4번, 2번, 5번, 3번, 4번, 3번, 5번, 그 다음에 6번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길의 가지수죠. 그러면 여기는 그려봤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곱셈을 조금 안다면, 곱셈을 모르더라도 덧셈을 조금 정확하게 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보기도 하죠.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가르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3 더하기 3으로 가르치셔도 돼요. 그걸 어머님들이 그냥 엄마 선생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3을 해서 2 곱하기 3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3을 곱해서 3 곱하기 2를 할 것인지 이렇게 곱셈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하고 3 더하기 3으로 할 것인지 요거를 그냥 편안하게 덧셈식이나 곱셈식으로 할 수 있게끔 아이가 알 수 있는 만큼 정도까지만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요거 하나는 빠지는 거고요. 1 하나 빠지고요. 1 곱하기 2가 되겠죠. 아니면 1 하나 빠지고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요거하고 요거는 두 개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2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식으로 뭔가 표현해 볼 수 있게끔 이야기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나와 있는 거 1, 뭐 2 이렇게 다 했죠. 그럼 그려보면 이걸 가지수를 다 찾기가 힘들어요. 아까는 이렇게 지금 그림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얘는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럼 1번, 2번, 3번에서 파인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좀 잘하는 학생이에요. 라고 하면 1번에서 4번, 1번에서 5번, 2번에서 4번, 2번에서 5번, 3번에서 4번, 3번에서 5번이라고 틀렸을 경우에는 적게끔 시키는 것도 좋아요. 그냥 눈으로 풀었을 거예요. 아이들은 대부분. 그리고 눈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곱셈을 안다면 얘네들이 곱하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른다고 하면 하나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1, 4 했어. 그럼 2, 4 했어. 3, 4 했어.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알고 있는 연산이나 아이가 알고 있는 성취도에 따라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여기도 그냥 저는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3 곱하기 3으로 알려주겠죠. 이거 2학년, 3학년 애들의 그 문제집에도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그냥 직접적으로 다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그냥 종이에 그려서 해주셔도 돼요. 종이 같은데 뭐 그냥 색연필로 그리셔가지고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럼 이쪽으로 가고 싶어. 어떻게 갈래? 라고 이렇게 그냥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여러 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아이들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 가지 4번 풀게요. 요거 한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4가지 해서 5가지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접근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의 가지수
전 이거 풀 때는 지금은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되게 할 수 있을 것 뭐 잘하기도 해요. 그럼 집에서 병원까지 길의 가지수를 모두 그려보세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길에서 가지수를 한 번고 지난 곳은 지나지 않습니다. 꼭 모두 그려보세요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힌트는 여기 나와 있죠. 한 줄, 두 줄, 세 줄, 세 칸 같다라는 게 명심히 알고 있어야 돼. 아, 다 세 칸 간 것만 구입하는 거죠. 근데 얘는 세 칸 간 거고 얘는 5칸 간 거죠. 하지만 한 번 지나지 않은 곳은 다시 지나진 않았죠. 하지만 얘네 셋은 짧은 거리고요. 얘는 조금 돌아간 거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단거리라는 게 나중에 또 배우게 되면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아이들은 당연히 최단거리를 많이 생각할 거예요. 엄마 이거 2칸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되는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길게 가는 건 없을까? 라고 이렇게 시간이 좀 남아서 더 길게 가려고 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최단거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를 다 찾아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다양하게 여기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문제 중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아,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럼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위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있을 것 같고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가는 경우 있겠지.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칸수를 이만큼을 보면 원래는 4칸이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하면 끝이에요. 이게 거의 대부분 엄마 선생님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인데 얘를 조금 더 돌려가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를 좀 더 뭐 돌려가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얘는 돌아가는 거 이쪽으로 올라가야겠네요. 위로 올라가는 방법.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위로 올라갔을 때 한 칸으로 가는 방법 말고 위로 올라갔을 때 2칸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밑으로 갔을 때 한 칸으로 가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잘하는데 이 부분을 너무 어려워해요 라고 했을 때는 힌트를 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짜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짜리. 원래 여기는 4칸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최단거리가 아니라 그냥 가지수를 찾는 거니까 6칸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냐고 하면 비어있는 걸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어머님도 혹시 채점하실 때 이게 우리 아이와 답지 순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빠졌는지 잘 몰라요. 그럼 이거는 저는 보통 이렇게 하면 제가 답지에 이렇게 써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랑. 8가지가 있는 건 이제 알려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쓰고 나서 제가 여기에 번호를 쓰죠. 1번. 전 지금 똑같이 했네 거의.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저는 다 똑같이 했는데 이 번호를 쓰셔가지고 조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번을 우리 아이가 못 썼구나 라는 걸 이제 인지하셨다가 채점하시기 훨씬 더 편하시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사고력 문제는 채점하기도 좀 어려워서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답지 그냥 어머님들이 보시는 답지면 그냥 번호 쓰셨다가 그 번호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확인학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가장 짧은 길이라고 앞에는 그냥 길을 찾는 거죠. 길의 가지수였다면 두 번째는 가장 짧은 길이에요. 이제 많이 풀어본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칸수를 세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칸으로 갈 수 있는 칸수를 세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칸수를 그냥 세는 거예요. 얘는 너무 쉽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칸. 5칸이네. 하나, 둘, 셋, 넷, 5칸.
5칸이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죠. 그럼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이네. 굳이 혹시 틀렸으면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 치게끔 시킬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이네 라고 이렇게 적게끔 시킬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팁들은 아이가 틀렸을 때 알려주시면 되는 팁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장 짧은 길은 얘는 짧은 길, 3칸인지 확인은 이게 가장 짧다라고 생각했을 때 3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3칸 맞고 하나, 둘, 셋. 3칸 맞고 얘는 아니네. X표 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도 칸수가 아닌 것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2일차까지는 우리가 직접 가장 짧은 길을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칸수를 보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저는 가장 짧은 칸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맞을 것 같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이에요. 여기 5칸이고 하나, 둘, 셋, 넷, 5칸이에요. 얘 하나, 둘, 셋, 넷, 5칸. 가장 짧은 길을 혹시 못 찾았어요. 그러면 칸수를 다 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답이 아니겠죠. X표 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라도 아이가 답을 어떻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육각형을 보자마자 좀 어려워해요 라고 하면 저는 보통 육각형 모는 종이를 이런 거 할 때 좀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이런 거 준비해서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면 그냥 너무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힘들면 저는 그냥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필요한 부분만 쓰는 거죠. 저는 만약에 여기 부분만 쓸 거예요. 그럼 여기 부분만 쓸 거면 이 부분을 뭐 잘라서 하시던지 요만큼만 잘라서 진행을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펜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쪽으로 갈 거야. 여기에서 출발했고 여기까지 갈 거야.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5칸이네. 이렇게. 왜냐하면 종이로 봤을 때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혹시나 나중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생기면 저는 이렇게 그냥 잘라서 한 다음에 여기 붙여놓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돼요. 요 무는 종이는 카페에 있기는 한데 제가 후기 적으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긴 할게요. 이렇게 하고 카페 모는 종이 검색하시면 있어요. 육각형 모는 종이도 있고 다 있는데 혹시나 나중에 제가 좀 정리해서 이번 주 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다른 펜으로 뭐 또 다른 펜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색연필로 쓸 때 직접 하나, 둘, 셋, 넷, 5. 뭐 5칸이네. 얘도 5칸이고 얘도 5칸이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이네. 얘는 5칸이네. 하면 얘가 답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육각형 부분 이쪽에 있는 거 자르셔가지고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칸수 세기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할 수 있는데 혹시 나중에 가지수를 직접 찾아야 될 때는 혹시 어려워할 수도 있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장 짧은 길 할 때 저는 그냥 수업할 때 늘 쓰는 방법인데요. 얘는 모는 종이를 이렇게 그냥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모는 종이는 조금 특이하게 그냥 박스가 되어 있고 여기 안에가 점선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그리기 편하게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저는 조금 잘라서 진행을 해요. 가운데 이렇게 잘라서 이걸 뭐 여러 장 만드는 거죠. 요 정도 크기를 여러 장 만들어서 만약에 저는 지금 여기 뭐 세 칸짜리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 3칸만 쓸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하나 하고 둘 밑에다가 똑같이 또 박스 쳐서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칸수를 4칸 가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는 종이를 보시면 여기는 안에가 실선으로 되어 있기는 해서 조금 더 그림 그리기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리고 칸수가 2cm 칸이라서 쌓기나무 그냥 올려놓으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큰 걸로 아이들끼리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집에서 은행까지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런 식으로. 그려보는 데까지 익숙해지려면 가로도 해보고 세로도 해보고 3칸짜리도 해보고 4칸짜리도 해보고 보통 요 정도까지는 해보시면 좋아요.
3칸, 2칸짜리. 그러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얘가 네, 액트북 있으면 그 모는 종이 써도 돼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모는 종이는 액트북에서 저는 가장 좋은 게 솔직히 구멍 뚫린 종이하고 뭐 그런 부분이 가장 아깝게 아끼면서 쓰는 거고요. 모는 종이는 다른 데서도 충분히 또 구할 수 있게 해서 미리 그냥 출력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이제 좀 고학년 올라가는 경우에는 제가 이걸 알려주기는 해요. 보통은 한 번씩 다 그려보게끔 시키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 경우의 수를 찾는 방법은요. 이쪽에서 이 점까지 가는 거리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한 가지 경우밖에 없고 이 점에서 이까지 가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고 여기도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럼 여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이렇게나 이렇게죠. 그래서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2 더하기 1을 해서 3이 되는 거고요. 여긴 4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기는 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고 중2 때 배우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조합과 순열이라고 해서 조금 더 다른 용어로 배우기는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근데 늘 유아 아이들은 다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 그런데 금방 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익숙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더해보는 거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근데 무턱대고 처음부터 이렇게 더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데 2가지이고 3가지이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얘도 얘는 4칸이겠죠. 이쪽으로 하나, 그럼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됐고요. 가로 됐고요. 그럼 세로 이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개수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도 번호 쓰는 것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는 2가지 경우고요. 여기까지는 3가지 경우. 여기는 2 더하기 1이니까 3가지, 여기는 6가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가장 짧은 길 보시면 사각형까지는 되게 많은데 이제 육각형은 아이들이 어려워해서 모는 종이 활용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밑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셋, 5. 하나, 둘, 셋, 넷, 5칸이라는 걸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5칸이라는 걸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2칸, 3칸, 4칸 정도까지는 아이들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이제는 뭐 조금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 곱하기 2까지는 유아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하는 게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럼 이렇게 뭐 칸수 재보시면 되겠고요. 얘도 한번 풀어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죠. 그럼 얘는 그냥 그림 그리는 건 칸수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생각해서 그림 그리면 되고요. 얘로 생각하시면 얘는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3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5가 돼. 이렇게 해서 얘는 7이 7가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요거 7가지 한번 찾아보는 걸로. 그래서 이것까지는 너무 어려워요. 지금 P단계 아이들은. 근데 지금 P단계 뭐 7세가 굳이 아니더라도 2학년, 3학년 또 아이들 있으실 수 있고 하니까 그냥 어려운 방법이라도 알려드리는 것 뿐이고요. 아이들 하실 때는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려보는 걸로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익숙해지게끔. 그러니까 지면으로 무언가 다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아이들을 이 문제를 싫어하게끔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는 종이를 사용하든 액트북을 사용하든 교구를 사용하든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라도 아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사고력 수학은 되게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된 거고요. 돌리기 뒤집기나 뭐 경우의 수나 아이가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가 이거 직접 엄마가 그냥 이거 줄 테니까 네가 해볼래? 라고 했을 때 해결했으면 그것은 아이가 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내 방식대로 이걸 뭐든지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도 좀 해보고 저렇게도 좀 해보고 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학습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려보는 거.
여러 가지로 잘 그려보는 거. 근데 뭐 다른 사고력 수학 풀었을 때 만약에 이런 모는 종이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냥 모는 종이 있으면 진행해 주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주차 동전과 금액 한번 볼게요. 동전 얼마입니까? 라고 했죠. 이것도 그냥 금액 보는 거죠. 이것도 뭐 거의 그때 플라토, 아니 뭐 샘플북 했을 때도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는 얼마입니까? 가볍게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우선은 1원, 5원, 10원짜리에 대한 개념이 아이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원, 500원, 1000원, 뭐 돈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얘는 돈이라는 생각보다는 숫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10 모형이나 모형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칩을 가지고 그냥 하셔도 되고 그럼 10이 2개 있으면 20이고 21 10이 2개 있으면 20이고 25 이런 식으로 얘는 10이 3개 있으면 이렇게 우선 가장 큰 자릿수 먼저 알려주시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뭐 경우에 길 찾기는 엄청 잘하는데 지금 이 수는 혹시 좀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큰 수부터 25, 1 더하면 26 25, 3 하면 28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전을 이제 잇는 거죠. 22원이면 아 10원짜리 2개하고 1원짜리 2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전에도 샘플북 수업하면서 저는 말씀드렸는데 아이 보고 그냥 하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건 뭐 어렵지는 않긴 한데 그런데 조금 이제 생각해 보실 것은 조금 더 아이에게 힌트를 주고자 하면 처음 거와 마지막 거는 무조건 들어가죠. 그럼 얘 2원을 빼요. 그러고 나서 20원을 찾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혹시 못 풀었을 경우에는. 처음과 끝은 무조건 들어가요. 얘 20이잖아요. 그럼 25원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과 끝은 지금 어차피 들어가야게끔 해야 돼요. 얘도 20은 들어가야 돼요. 20을 빼면 13원을 찾는 거죠. 그러면 13원을 찾으려면 1원짜리가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수를 줄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도 11원을 줄일 거예요. 그럼 11원을 줄이면 16원만 남는 거죠. 아, 그럼 16원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라고 여기까지 가면 얘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16원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길을 여러 가지 찾는 것 중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난이도가 2일차례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풀 수 있으면 풀게 두시는데 아이가 좀 힘들어하면 힌트를 주시는 것처럼 여기하고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되고 그 나머지 수 중에 16을 찾아보게끔 시키시는 거죠. 수를 좀 줄여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 만들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주시면 돼요. 아, 2 빼시면 30이죠. 그러면 10, 10 이렇게. 그 다음 얘는 41 하면 30을 빼면 11을 동전 2개로 만들어 볼까? 라고 이렇게 힌트를 약간씩 주시면 돼요.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5, 10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얘도 20이 빠지니까 15가 될 거예요. 또 3일차는 2일차보다는 조금 또 쉬워요. 지금 난이도를 봤을 때는 2일차가 오히려 더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럼 3일차 먼저 보시고 2일차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지우면 얘는 8이잖아요. 8 빼면 40이 되어야 되니까 이만큼이 40이 되겠죠. 23원 뭐 이렇게 금액 만들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23원은 10원짜리 2개 만들고 1원짜리 3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근데 아이들이 이걸 직관적으로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A단계나 B단계에 비해 더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B단계는 조금 그래도 쉽기 때문에 10원짜리 3개, 1원짜리 4개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어렵다 싶으면 34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그냥 다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지금 얘는 뭐 그냥 10, 10, 10 하고
5에다가 333, 아니 뭐 111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혹시 어려워하면 칩을 가지고 조금 놀아본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원. 가장 적은 개수의 동전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이건 되게 어렵죠. 적은 개수로. 그러면 23원 같은 경우에는 10원짜리 2개하고 1원짜리 3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44원 같은 경우에도 10원짜리 4개하고 1원짜리 뭐 4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적게 만들 수 있는 것은 5원짜리는 5를 쓰고 5보다 작은 건 다 1원짜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20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얘는 40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얘는 30 더하기 5가 되는 거고 얘는 20 더하기 5 더하기 4가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먼저 적고 나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확인 학습도 똑같이 끼워 맞추시면 되고요. 이제 경우의 수예요. 길찾기가 아니라 또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공 꺼내기. 근데 경우의 수라고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왜 이걸 문제를 또 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쉽게 접근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자에서 공 한 개를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공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고 색깔이 다른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럼 여기 공이 3개가 있어. 그러면 공이 어떤 공이 있는지 동그라미 치고 나올 수 있는 것도 3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파란 공, 초록 공 찾고 경우의 수는 2가지라고 해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해 라고 했으면 이 경우의 수라는 게 이런 말이야 라는 걸 알려주시면 되는데 이걸 굳이 지금 다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를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는 걸 알려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문이과가 없어지긴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경우의 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굳이 막 경우의 수를 되게 깊숙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거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몇 가지 뭐 경우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4가지면 이 4가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4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동그라미 치고 색깔 맞춰서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얘는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5개. 없는 거 X표 그냥 쳐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다양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 꺼내기. 이제는 색깔을 했는데 이제는 숫자를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아이들이 가장 어떤 모양을 보든 어떤 것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아마 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일차는 숫자로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 135라고 나와있죠. 135 그러면 3가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1, 2, 3, 5니까 1, 2, 3, 5 그럼 모두 몇 가지? 4가지고요. 그 다음에 1, 2, 4, 5, 6 그럼 1, 2, 4, 5, 6 하면 이거 5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해보시고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한번 찾아보면서 왜냐면 1, 2, 3, 4번까지는 아이들이 좀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번, 6번은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지금 한 1,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그냥 원래는 개수만 세면 되죠. 2개, 5개, 1개니까 6개인데 하나씩 지워가면 동그라미 쳐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3, 3, 1, 1, 2, 4 그렇게 하면 가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럼 얘는 1, 3, 3, 4, 1, 2, 2 순서대로 몰게 해서 하나 없애도 되는 거죠. 7가지. 그냥 개수만 세도 되지만 아이들에게 색깔과 숫자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대로. 아이가 이거 찾는 거 뭐 싫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거 되게 뻔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씩 엄마 하나 찾고 나 하나 찾고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데이 3으로 넘어가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고 했고요. 상자에서 공을 한 개 꺼내려고 합니다. 조건에 맞는 공에 모두 동그라미 표한 다음에 조건에 맞는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럼 초록색 공이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겠죠. 숫자 2가 적힌 경우가 나오는 경우에는 두 가지겠죠. 얘는 뭐 복원 추출, 뭐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데 다시 복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꺼내고 나서 다시 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초록색 공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 둘, 셋. 요거 세 가지가 되겠고요. 3보다 큰 거, 3보다 큰 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면 네 가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록색 공이 나오는 경우 하나, 둘, 셋, 세 가지. 빨간색 한 가지. 3이 적힌 그럼 3만 찾으면 되겠죠. 하나, 둘. 7보다 작은 수. 그 7보다 작은 수 아이가 혹시나 어려워하면 적는 거죠. 적어보고 그 중에서 찾는 거예요. 아이가 틀렸어요. 그럼 틀렸을 때는 그냥 다시 고쳐봐 보다는 이 아이가 정말 뭐를 몰라서 틀렸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7보다 작으면 이렇게 얘는 아니고 그럼 6도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5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이사로 넘어가면요. 데이사도 마찬가지로 한 장을 뽑으려고 한대요. 조건에 맞는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선으로 이으래요. 원래는 뭐 가지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선으로 한번 이어보면 되겠죠. 숫자 3이라는 건 한 가지 경우고 파란색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고요. 4보다 작은 수는 1하고 3, 세 가지네요.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 3번 한번 풀게요. 3번. 노란색은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5개고요. 숫자 7은요. 하나, 둘. 숫자 7은 2개고요. 6보다 큰 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성이라는 건 원래는 예전에는 이런 용어가 많지 않았는데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확률이라는 것보다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이라고 하지 않고 해가 서쪽에서 뜰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해가 동쪽에서 뜰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내려고 합니다. 꺼낼 가능성이 가장 큰 쪽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그럼 노란색이 3개 있고 초록색이 하나 있으면 이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얘는 노란색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노란색이 3개 있고 초록색이 하나 있으니까 노란색이구나 라고 이제 나중에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색은 아이들이 금방 구분해요. 정말. 초록색은 4개이고 노란색은 하나니까 초록색이 될 거고요. 얘는 노란색, 파란색이니까 노란색이 되겠죠. 근데 이제 숫자를 보는 거죠. 숫자. 숫자는 1이 3개 있고 2가 하나 있으니까 1. 1이 하나, 3이 2개. 그럼 3보다 작은 수 1, 2고요. 3보다 큰 수는 뭐 4, 5, 뭐 이렇게 쭉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1, 2가 몇인지. 얘를 네모라고 하고 얘를 동그라미라고 제가 뭐 한다라고 표시하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얘는 3가지고 얘는 2가지니까 큰 수는 얘가 되겠죠. 가능성. 그럼 4보다 작은 수는 1, 2, 3이고요. 4보다 큰 수는 5, 6, 7, 뭐 쭉쭉쭉 나가겠죠. 그럼 얘도 얘를 네모, 얘를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1, 2, 3의 네모. 하나, 둘, 이렇게 2개 칠 거고요. 4보다 큰 수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2가지, 여긴 4가지니까 큰 수는 얘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모형을 기준을 잡아주던지 그림을 그려주시던지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학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평가도 경우의 수 부분 거의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들은 저는 이제 만약에 교재를 이렇게 한 권 했을 때 처음부터 물론 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골라서 풀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탕세 같은 경우 1일차, 2일차 했을 때 만약에 어려워한 챕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약간 체크해 두셨다가 마무리 평가하기 전에 한번 보고 마무리 평가 한번 보고 나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마무리 평가를 뭐 몰아서 풀기도 하지만 아이마다 그냥 요거 만약에 P 사하고 나서 다음에 A 하실 거면 아니면 A 할 때까지 좀 텀을 두셔서 하루에 그냥 한 장씩 그 일주일은 조금 쉬는 주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이들은 대부분 제가 늘 뭐 로드맵 할 때도 말씀드리고 대부분 말씀드리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한 장이라도 하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힘들어 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 놓지 마시고 이거 한 문제라도 풀어보게끔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풀어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뵙겠습니다.